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증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저래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장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특히나 이제 미국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등등 보면은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로 인한 그런 증시의 주가의 급락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또 잘 달려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또 실적 발표를 했네요.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1,200억 원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1.04%나 상승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같은 기간 매출액은요 52조 1,772억 원, 52조 원을 넘어서 26.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잘 달려주는 이런 기업들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우리 증시 전체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실적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기업들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좋아지겠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희 대리와 함께 현재의 방어주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 그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웁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원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닷새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엔 1,900포인트까지 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보합권에서 막판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줄면서 크지가 않으면서 5일 만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10.5포인트 상승한 1,924.5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장중 마감 직전에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줄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이 660억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770억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44억을 보였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붕괴되면서 순매도 기전은 좀 이어졌습니다만 규모가 좀 주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는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 업종만 좀 1%대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했습니다만 1.69% 오르면서 132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3.9%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모비스도 2.69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1포인트 하락한 518.2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각각 428억대와 182억대의 순매도를 보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급락의 좀 원인이었고, 이 AP 시스템이 관련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선기술 유출건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부심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해 종목들 역시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파라다이스와 SM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CJ 오쇼핑과 SK 브로드밴드도 1.6%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서울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푸신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매우 살 종목으로는 기관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와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건설, 포스코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다음과 메디톡스, 한국컴퓨터, AP시스템, 대IPI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기, NHN, KT, LG전자, SK텔레콤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서울반도체와 CJ 오쇼핑, YG엔터테인먼트, 파트론, 메일유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끝난 미국 시장은 상거래를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적으로 미국 주택 판매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과 피치가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겠고요. 다우지수는 26.3포인트 상승한 13,103.68포인트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4.42포인트 상승한 2,986.12, S&P 500 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하면서 1,412.9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좀 월가 예상을 좀 뛰어넘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향후 전망에 대한 이익 불안 시선이 좀 여전한 모습이었고요.
애플이 내년 초에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되게 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도 최근에 페이스북 주가도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 역시 1.7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미국 선물 가격은 0.4% 상승한 86.0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태양 기전을 추천하셨습니다. 요즘 장 상황이 워낙 어려운데도 어제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던데요.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 태양 기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태양기전 제가 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말씀드렸고요. 3%는 오르고 좀 밀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올해와 내년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 실적은 7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업체, 인디스플레이와 에스맥과 같이 연기하면서 좀 보시고요. 역시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양 기전에 이어서 오늘도 목표 수익률 달성할 만한 종목 어디입니까? 네, 오늘 치과공약주는 환인제약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인제약은 정신신경용제, 그다음에 소화성 궤양용제를 주력으로 하는 처방의약품 전문 제약사고요. 정신신경용제 매출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신신경계통과 우울증, 이치료제 분야가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내수 매출액이 100%를 아주 의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 R&D 비용이 26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대비해서 4.9% 비중이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6.5%의 일동제약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감소하면서 275, 영업이익도 4.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의 약간 영향으로 인한 주력 제품인 이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하 영향에서 좀 제외된 이런 정신과 제품, 정신분열성 치료제라든가 정신신경제 이런 매출 성장에 좀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적으로 전체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듯이었습니다. 주력 제품 약간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원가 조정과 판매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도 소폭 감소에 좀 그친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을 좀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인제약 시작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의 수혜감입니다. 내년도에 정신건강종합대책 실시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정신과 이 시장은 한 4천억 규모입니다. 이 중 우울증 치료제 관련 시장이 한 1,500억 규모 되는데 지금 환인제약이 21%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좀 1위를 좀 8년째 좀 기록하고 있고 이런 우울증 환자가 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건강 검진 항목에 정신과 검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환자들의 거부감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인제약의 이런 치료제가 증가할 것으로 만들고 있고요. 역시 이런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내년도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은 14,000원대까지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9월 28일부터 44만 주의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 가격대가 한 8,000원 중반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이런 측면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환인제약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역시 주가대 3%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순저가는 9,000원 하회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환인제약 오늘도 역시 목표가 대비 3% 수익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6포인트가 좀 빠져 있습니다. 거래소가 1918포인트로 개장을 맞을 듯 보이고요. 코스닥은 1.33포인트가 반면 올랐습니다. 519.58로 52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0.88%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은 상승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띕니다.
네, 자, 오늘도 장이 막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소는 한 7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1916입니다. 코스닥은 1.8포인트가 조금 올랐습니다. 520선을 그래도 간신히 회복한 채 장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키움증권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 먼저 노선호 전문가님. 네, 오늘 거래소 시장 한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1916포인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이 강보합권 좀 마감을 했는데 국내 시장이 약보합권 출발을 보여서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시장이 장 막판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고요. 어제 반등을 생각보다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6.8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한 1917.64포인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 한 1910선 정도를 저점으로 그리고 1940선 정도를 좀 고점으로 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좀 이런 분위기는 다음 주 초반권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11월 달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라던가 중국에서의 또 정권 이양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관망 심리로 이끄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영업이익 8조 1,200억대 이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10월 5일 날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139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움직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28만 원과 135만 원 정도 사이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중심부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좀 가장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은 개별주 쪽에서 웅진 코웨이가 오랜만에 지금 12%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IT 관련주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데 오늘도 보면 1%대 강세를 보이면서 39,9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정말 급반등을 했었죠.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2.98%에서 3.9%까지 5% 정도 저점에서 좀 반등했고요.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지 말자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사자고 제가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역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 아래서는 조정 시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겠고 오늘 기아차가 실적 발표 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조금 쉬고 있지만 어제 기아차의 급반등 모습을 봤을 때 바닥은 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또 대한항공도 실적 발표 있었죠. 대한항공이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역시 양호한 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100원 정도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지금 하향 이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 수혜주로서 계속적으로 4분기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도 좀 소폭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연기금이 오늘은 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금이 어제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1,000억 원대의 매수를 보였었고요. 외국인들 어제도 좀 매도세가 이제 좀 주춤거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오늘도 보면 좀 공격적인 매도세는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의 시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시장이고 지금은 1900선대가 박스권 하단이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할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업종시키는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이상로 위원님.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외국인의 400억 가까운 물량 자체가 나오면서 그만큼 코스닥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갈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의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낙폭과대 자체가 좀 컸다고 생각하고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520포인트를 넘어서는 결과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도세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만이 지금 다시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도 사는 종목군은 있죠. 그래서 제약업종이라든지 의료, 정밀기기 업종은 지금 매수세에 동참을 같이 하고 있고요. 대신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스닥 IT 종합 쪽하고 그리고 IT 부품 쪽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장비 쪽이라든지 아니면 낙폭이 좀 심했던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는 다시금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금 어제 2만 원을 다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다시 0.8% 정도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파라다이스 같은 바카라 업종이죠.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실의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좀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일단 서울 반도체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총 상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 반도체가 다시 힘을 발휘해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1.7% 정도의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13개월 만에 1,100원 선이 깨졌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자, 오늘 외환 시장의 흐름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7원 하락한 1,096.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전일 글로벌 외환 시장부터 얘기를 해드린다면 일본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S&P가 프랑스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1.2934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038달러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이 10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확대를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P가 BNP 파리바의 신용등급을 AA-에서 싱글 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하였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SG와 CA은행 역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유로화 약세에 일조하였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일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1,100원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간의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였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영향 및 외환당국의 개입 의사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1,100원 하향 돌파로 내고 물량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었던 수출업체까지 달러 매도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어서 당분간 원화 가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092원에서 1,098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요? 현재 국채 선물 시장에서 3년 국채 선물은 0.02포인트 상승한 106.14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러운 국채 입찰 결과와 국채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미 신용등급 강등 루머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전일 대비 4bp 상승한 1.84%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날 미 재무부가 290억 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채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낙찰 금리가 1.27%로 지난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요. 입찰 수요 강도를 측정하는 응찰률 역시 2.56배를 보이면서 2010년 3월 이래 최저를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3천 명 증가한 36만 9천 명으로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36만 5천 명을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9월 내구재 수주가 9.9%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인 7.8%를 상회하면서 좀 상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중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일단 루머로 밝혀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된 국내 경제 지표의 악화 속에 미 국채시장 및 주식시장과 연동된 모습을 보이며 조목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했고 소비심리 지수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미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일 역시 최근 동향대로 주식시장 움직임과 연동된 것으로 보이고 차익 실현 물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국채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국고 3년 기준 2.80%에서 2.8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를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께서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다음 주 전망과 전략까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버냉키는 어디까지 바라보나로 제목을 뽑아봤고요. 현대증권은 조정장세 속 해법은 우선주 투자 전략이라고 제시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전략, G2 경기 방향성의 바텀아웃 타진이라고 뽑아봤고요. KB투자증권에서는 실적 개선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신영증권은 현재 진짜 방어주를 찾아봅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방 지지력은 유지되지만 상승 모멘텀 공백 속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공통적으로 9월 초 22일 국채 매입 시점에서 하방 지지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10월 FOMC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연준의 MBS 매입은 2014년 이후로 종료가 예상되고 비농업 부문 고용이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는 3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191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으로 보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IT 자동차 대형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우선주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보통주와 우선주 간 괴리율 평균 회귀 현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보통주 대비 상대적인 배당 수익률이 탁월하다는 점, 장기 투자 때 안정성과 더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괴리율이 최고점 수준으로 지수 조정에 따라 괴리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주와 함께 현재 우선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대안투자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때 외국인의 우선주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것 또한 지금이 우선주 투자의 적절한 시점임을 시사하는데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장 조정기에는 저평가되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 최근 60일 동안의 보통주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며 유동성 위험이 적고 외국인 수급이 기대되는 우선주에 선별해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과 중국의 월초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지역 연준 통제들의 연설과 그리스 추가 긴축안의 의회 제출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성적으로 내면서 경기 방향성의 바닥 탈출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 어닝 시즌이 이미 중반부에 넘어섰고 오히려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로 수출 기업들의 4분기 이익 전망 추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1970으로 예상하며 미국 경기 모멘텀의 상대적인 우월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플레이 등을 고려하면 IT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 중심의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KB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1950을 하회하면서 7월 말부터 진행된 주가 급등에 따른 과열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적 전망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개선이 아직 2013년 경제전망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단기 고점인 9월 19일 이후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하는 동시에 2012년과 2013년 순이익 전망이 개선된 낙폭 과대주에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 정광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최근에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딱히 잡을 수 없는 증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또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많으신데요. 얼마 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중소형주 코스닥이 단기 급락 이후 최근에 소폭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약간의 반등하는 수준일 뿐 코스닥 흐름으로의 되돌림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이 추세를 형성하면서 주도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형주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크게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 경기 지표에서 소폭 경기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다가올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나 해결되지 않은 유로존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추가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시장은 재정절벽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풀려진 글로벌 경기 부양책의 유동성이 시장을 지지하면서 결국 상승도 하락도 제대로 못하는 박스권 내의 등락이 좀 지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절벽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전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의 여부가 시장을 추가로 위축시킬 것인지 아니면 위쪽으로 반등시킬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향후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해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경기 방어주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경기의 불황이나 호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으로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 반사이익을 보는 종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가진 의미 자체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요 감소가 크지 않고 이익이 받쳐주는 업종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마음 편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4분기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음식료,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 최근 1개월 3, 4분기 컨센서스 모멘텀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어 코스피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익을 상향 조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음식료,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어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에 지금 발암물질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농심 같은 종목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좀 투자의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는 농심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시청자분들께 정치 테마주, 특히 인맥 관련주들 물리신 분이나 매수자 입장에서의 투자자분들 모두 이제는 인맥주들 50% 수익이나 손실폭 축소 구간이 나온 만큼 정리 구간으로 보고 박근혜 관련주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했었는데 어제였죠? 신우를 대장으로 조일알미늄과 하츠, 기타 보령 메이저스까지 전부 급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폭발적인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수익이 나와준 만큼 언제쯤 수익 실현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겠죠? 일단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상한가가 들어간 신우나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 중에 빠르게 상한가가 들어가 주면서 대장주 성격을 좀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것이 상한가가 좀 자주 풀렸다는 것이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번 정도가 풀렸는데 그만큼 시장의 매수자 입장에서
박근혜 관련주는 박근혜 관련주에 대한 기대보다는 확신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이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신 만큼 기타 뭐 보령내 대학수나 이지, 하츠까지 50%는 수익을 챙기고 50%는 확인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눈치가 많이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좀 감안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또 어떤 섹터를 좀 유심히 봐야 할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섹터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곧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항상 쌀쌀한 이맘때쯤이면 이제 생각나는 섹터인데 교육 관련주들은 세 가지 키워드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 수능, 그리고 실적인데 먼저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는데 대선 이후에도 이런 기대감은 좀 계속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교육주들이 가장 주목을 받는 시기는 수능을 앞둔 지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9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진 랠리 이후에 숨을 고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수능 전에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뭐 교육주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봐도 무난하겠지만 중요한 건 또 항상 대선 주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교육 섹터들도 상당히 좀 유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이탈 대성이 어제 장막반에 좀 땡겨 올리면서 오늘 좀 기대감을 좀 높여놓은 상태이고요. 이 퓨처도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어제 9% 정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도 뭐 저점 매수 상당히 좀 저점 매수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에 윗꼬리가 나왔지만 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략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실적으로 좀 보더라도 한 5,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무난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퓨처나 디지털 대선 같은 종목 오늘장 공략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 이득호 대표와 함께 오늘장 작전 타임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장의 흐름과 또 업종, 종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봐야죠. 업종 스캐닝,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예, IT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삼성전기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 좀 차트상 살펴보시면요.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 내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뭐 종가 기준으로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왜 강한지 좀 살펴보신다면은 3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4분기 실적 역시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삼성전기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부품주인데요. 이제 뭐 MLCC라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은 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좀 주식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뭐 현재 가격 아래서부터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한 손절 라인 88,000원 정도 잡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셨을 때 삼성전기 분명 내년 1월달 정도에는 10만 원대 이상은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수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날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만 그때가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아침에 역시 증권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분기가 기대된다 뭐 이런 리포트들 많이 나왔지만 어제 분명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었고 오늘도 1%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정말 저는 증권사 리포트 쓰시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자 자신의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인지 내가 삼성전자 휴대폰을 쓰고 애플의 휴대폰을 쓰면서 LG전자가 좋다고 리포트를 그렇게 낸다면은 좀 도덕성에 약간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LG전자 휴대폰이 좋다면은 다들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이 LG전자 휴대폰을 얼만큼 쓰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LG전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앞으로는 정말 이제 투자하시기보다는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시초가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투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네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분명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날 실적이 개장 전에 발표가 되면서 영업 적자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윗꼬리가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연속적인 상승 22,000원대부터 24,800원대까지 9월 달에 고점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 보시면은 어제의 저점을 지키면서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넘어서는 움직임도 기대된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1월 때까지 보신다면은 충분히 한 28,000원에서 3만원대까지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업종은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탑픽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좀 조정 시에 한 28,9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이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제가 10월 5일 날 잠정 실적 발표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역시 피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 지지부진하고요. 오늘도 지금 실적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서 별로 관심은 없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3분기 실적이 좋지만 지금은 이제 관망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아마 오늘은 좀 포커스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 오후장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분봉을 보시고 있는데요. 분봉상 보신다면은 어제 오후장 들어서 1시 45분쯤에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올랐었는데 이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영업 이익률이 그래도 10% 이상 나왔다. 이런 점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약부합권 조정을 받고 있지만 향후의 움직임 4분기는 분명 3분기보다 좀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제의 양봉을 기준 1봉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은 한 22만 원 정도까지 매수하신다면은 충분히 어제 저점 정도는 당분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차 오늘 실적 발표하죠. 기아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어제 현대차가 올라가자 동반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겠죠. 오늘 실적이 과연 현대차 정도 수준 영업이익률 10%가 나올 것인지 여부에 주목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밀린다면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아차가 만약에 밀린다면은 충분히 오늘 실적 악재가 노출되었을 때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좀 격언을 생각하시고 저점 매수하신다면은 이런 기아차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분명 가동률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 기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아차는 오늘 오후에 어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좀 실적 발표 타이밍과 함께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바로 매수하시고요.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온다면은 오늘 종가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장 정도의 기아차를 좀 노리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서서히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어제 현대차, 기아차 따라서 상승을 했었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같은 종목들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차트가 안정적이에요. 저점은 미리 10월 16일 날 정도에 찍었고요. 서서히 좀 저점을 높여가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 투자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한 두세 달 정도는 자동차 관련주 철저하게 사지 말자, 관망하자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의견들은 이제 어제 오후부터는 매수 의견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조선업종 오늘은 좀 강합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중공업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5,939억 원 정도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실적 악화, 재료가 좀 노출되면서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주가 자동차주와 다른 점은 4분기도 기대할 게 없다는 점이겠죠. 4분기 실적이 기대할 수 있다면은 조선주도 지금 사야 되겠지만 4분기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등 시에 매도 그리고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주를 매수하신다. 이 과거를 생각하고 2007년도 8년도를 생각하고 현대중공업을 좋게 보신다면은 정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업종 선택, 종목 선택을 잘못하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 1월 달 정도를 대비하고 조선주 쪽은 철저히 아직까지도 관망하자 말씀을 짧게 드리겠고요. 정유주 쪽 같은 경우 이제 오늘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한 6천억 원대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SK 이노베이션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분명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4분기 지금 뭐 국제유가가 좀 상승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좋아진다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한 감은 있습니다만 2분기 적자 대비했을 때는 3분기의 흑자 전환, 그리고 4분기에도 뭐 충분히 3분기 수준의 실적은 가능성이 높다면은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뭐 보합권 정도, 여기서 만약에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 좋고요. 그럴 때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삼아 본다면은 이제 149,500원대 손절선으로 잡았을 때 충분히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실적이 좋든 좋지 못하든 4분기 실적을 좀 검토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향후에 두세 달 정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실적을 좀 확인하고 투자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기계 금융건설 이상로 위원입니다. 네, 뭐 일단 철강 금속 업종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철강 금속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 자체가 환율이 1,100원이 붕괴가 되면 그만큼 어느 정도 악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철강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여행 관련주, 그리고 철강 금속, 그리고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혜 업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만 지금 그런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 증시 경기 부양의 모멘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중국 증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는 올랐죠. 1% 정도 오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모습 나타냈죠. 그만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상해 종합지수로 따져본다면요. 이 부분 자체를 좀 지켜줘야지 철강 금속 업종 자체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붙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는 시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바닥권은 다 와갑니다. 바닥권은 다 와가지만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3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지금은 바닥이 곧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어느 정도의 반등폭이 좀 커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꼭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좀 착안을 해보시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계업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지금도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점은 일단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그 부근에서는 지금 한 번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응집되어 있는 그런 위치죠. 그만큼 우리가 여기 같이 위치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한번 튀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좀 곤란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대우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3분기의 실적이 악화가 지금의 주가 자체를 다시 1,500원대에서 9,500원대로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알제리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만큼 4분기에는 좀 더 희망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악재와 지금 호재가 같이 동반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완만한 흐름으로 지금 120에서는 지켜주는 흐름인데요. 그만큼 옆으로 횡보는 가능하되 대신에 우상향적으로 튀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호재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옆으로 횡보를 하는 장세가 조금 더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위에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매집을 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또 갭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밑에 있는 지지대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밑에 지점 자체도 또다시 못 버텨준다면 다시 추세적인 이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대신에 쌍바닥 패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만원대 부분이 또다시 저항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옆으로 횡보를 하는 장세가 건설주는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건설주 나름입니다. 그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그래서 건설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 추세적인 이탈이 가능한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힘든 그런 건설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업종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조선, 건설, 기계, 굉장히 힘들죠. 두산인프라코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자, 노선호 전문가님, 통신요통, 특히 요즘 그나마 좀 음식료 쪽은 좀 나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음식료 업종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장 지지부진한데 계속적으로 지금 음식료 업종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정말 양호한데요. 오늘도 한 2.5% 올라가면서 26,65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선 근처 붙었을 때 좀 매수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향후에 3만 원대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3만 원 정도까지 간다면은 10% 이상, 1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리온 역시 마찬가지. 황제주로서 100만 원대 이상 우리가 황제주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104만 원대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오리온이 정말 작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높진 않았죠. 오리온 같은 경우 올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50만 원대였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58만 원대였고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정말 꾸준하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음식료 업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기는 더 나을 것 없이 좋은 종목,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자주 좀 사용하는 그런 음식료, 자주 섭취하는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종목은 한 종목이 있습니다. 농심이죠. 농심 같은 경우 지금 10월 15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거의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악재는 사실은 화요일 날 밤에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 밤에 너구리 등의 라면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이런 좀 악재가 나왔지만 주가는 몇 주 전부터 좀 빠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 추세가 먼저 이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투자해야지 뉴스를 보고 투자하기보다 추세를 보고 먼저 좀 매도를 했다면은 충분히 이런 하락을 피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농심의 너구리의 발암물질의 양이 그렇게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스팸 삼겹살에 비한다면은 발암물질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심 같은 경우 지금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삼다수와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삼다수가 좀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좀 뉴스들도 지금 들리고 있어서 농심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투자 심리라던가 지금 좀 그런 부분들 좋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 투자는 앞으로도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매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 추세를 보고는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고 대상, 오리온 이런 종목들을 음식료 업종은 탑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주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LG상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상사가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453억 원 정도 발표를 했고요. 전년비 약 2% 정도 좀 감소된 실적을 발표했어요. 3분기 자원개발 부분 사업이 아무래도 그렇게 좀
큰 폭의 좀 호조를 보이지는 못했다. 이런 점들이 실적에 좀 발목을 잡았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주가 움직임 보신다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한 39,000원대 정도에서 47,000원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번 주 초반부에 한 44,00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부는 충분히 지지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 발표 악재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대우 인터내셔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월요일 날 39,000원대에서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 화수 목금 연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지만 39,000원대 정도는 충분히 지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원개발 관련주로서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LG상사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중장기 좀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보는다면은 분명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가장 좀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은 GS 홈쇼핑인 것 같습니다. 홈쇼핑 관련주도 보면 최근에 경기 방어주로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일단은 이런 홈쇼핑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테마주 흐름입니다. 이상로 의원님. 네, 일단 뭐 정치인 테마주를 빼놓지 않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분들 다 지금부터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 테마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성격이 시장은 상당히 강하고요. 코스닥에 지금 이끌고 있던 게 전자결제 그리고 모바일 게임 그리고 엔터주 관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 자체가 지금 다시금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지금 반짝 정치인 테마주가 뜬다고 보실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거지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같이 거래량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철수 테마주 중에 써니전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상의 화면인데요. 지금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올라갈 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오면서 거래량 자체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작했던 시초가 거래량에 대한 세력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한 3,000원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2배라고 하면 6,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트는 또 이쁘게 갭을 또 발생을 시켜놨죠. 제가 볼 때는 이 갭을 다시금 메꾸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매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다시금 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또 시청자분들 같이 개미 투자자분들은 또 1년, 2년, 또 3년을 또 고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실적 장소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돈의 흐름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인 인맥 관련주로 다시 넘어가는 것 뿐이지 이게 한정적인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장기적인 흐름으로 인맥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뭐 10,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가기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을 들으시고 6,000원대 부근에서는 꼭 절반 매도라도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재량껏 더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6,000원 선의 맥시멈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길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꼭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이끌던 종목군들이 지금은 가는 종목이 없죠. 그만큼 이익을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를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지난주 고용지표와 9월 내구재 주문 호조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이익이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직전 둔화되었다가 중반을 지나면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3분기 실적 예상치도 낮아진 가운데 중소형 내수주와 일부 낙폭 과대주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초반에 미국 대선과 중국 전대, 유럽 전 재무장관 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와 대외 변수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 일부 현금화 후에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요. 네, 조선 및 플랜트용 피팅 및 밸브 제조업체 DK락입니다. DK락은 유럽 재정 위기 우려와 중국 경기 위축 등 불안 요인이 많았던 상반기와는 달리 북미 에너지 개발 시장이 살아나면서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선, 해양 부분의 비중이 줄고 압축 천연가스라고 하는 CNG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회사나 실적에 긍정적입니다. 내년 초에 신공장 이전을 통해서 연간 생산 설비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북미 수출 증가로 하반기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교보증권은 올 하반기 매출액이 520억 원을 기록, 상반기 299억 원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상반기 253억 원에 머물렀던 수주 금액도 580억 원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21%보다 4%포인트 개선된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10.1배, PBR 1.7배로 밸류에이션 업종 평균보다는 약간 저평가입니다. 8월 이후 8,000원대에서 14,550원까지 두 달 동안 상승 후에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대응하시고 셰일가스 모멘텀이 살아난다면 좀 더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좋겠습니다. 매수가 12,000원에서 12,30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K랑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계신지 또 한 말씀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님. 이 오늘 장 먼저 좀 금요일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좀 차분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밀리고 있지만 시초가 대비했을 때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요일, 목요일 저점에서의 이런 양봉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분명 지금 시장은 1900선대 초반권에서는 받쳐주는 힘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1900선대 그리고 한 1950선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아마 미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승리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 12월 달에 2000포인트대 이상 한 210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서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종목들은 제가 업종 스캐닝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IT 종목들이라든가 정유주 쪽, 자동차주 쪽에서 각각 좀 한 종목 정도씩 포트폴리오를 지금 꾸린다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노 의원께서는요.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1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위에는 대부분 다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쉬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되도록 엄청 길게 잡으시거나 그 둘 중에 한 개를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어중간하게 스윙 투자를 하셔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죠. 그만큼 단타를 하시거나요. 아니면 정말 같이 투자를 하시고 1년을 바라보시거나 그 둘 중에 한 개를 꼭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는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강남역에 위치한 웰스탑 빌딩에서 오딘 전문위원회 투자 전략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좀 이따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상담 신청하십시오. 저희 블로그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